출첵 한번 하고 일단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6명. 6명 들어와 있고. 자, 일단 오늘은 제가 화요일 날 어,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원래는 그 다음 내용 나갈 차례인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가 딱 3주 남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일단은 한 바퀴를 끝낼 수는 있어요. 일단 안 하고 기준. 그래서 급하게 할 건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일단 오늘은 안녕하세요. CO도 실생에다가 출석 한번 쳐줄래? 음, 제가 요거는 또 이제 보고용으로서 캡처할 거라서 출석 좀 써주세요. 일단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 1시간 정도만 할까 합니다. 아, 정말로. 아, 시험범위 바뀌었어요? 혹시 어디까지예요? 더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줄었어요? 혹시 뭐 느낌적인 느낌으로 포물선과 직선까지인가? 어디까지요? 어, 뭐지? 찾고 계신 건가? 혹시 안 하고 시험 범위 주셨나요? 써놔야겠다.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 그게 교과서가 학교에 혹시 뭐 대충이라도 몰라요? 뭐 어디까지다 이런 거. 혹시 동현이 말고 아는 친구 없어요? 뭐 줄었다고 하는데 네. 2차 곡선까지 갔던데요라는 말은 쌍곡선까지라는 거예요? 지금 배운 것까지? 그러니까 2차 곡선까지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지? 여기? 어, 개념책으로 44초까지요? 잠시만요. 여기요? 그럼 저희 다 나간 거예요? 어? 뭐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오피셜인가요? 한 단원 정도? 일단은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한 번 더 정확히 알아주셔가지고 제일 좋은 거 학교 교과서 페이지 알려주면 더 줄 수도 있다고요? 뭐 도대체 뭐 학교에서 뭔 일이 있길래? 일단은 그러면 일단 이론상은 쌍곡선까지면 대충 끝나긴 했어요. 오늘 조금만 더 하면. 일단 그러면 진도를 교과서 42쪽 제가 확인해 볼게요. 교과서 42쪽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이걸 좋다고 봐야 되나?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원래 이론상은 아시죠? 시험 범위가 줄면 어려워지는 게 맞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절대평가라는 변수 때문에 선생님들이 막 너네끼리 막 변별을 막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될 건 아니니까 그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위주로 나온다고 치면 약간 이게 이제 쌍곡선, 포물선, 타원 세 개 배웠잖아. 파트마다 한 6개씩 나오겠네. 그럼 저희 개념편 기준 이제 페이지마다 문제가 하나씩 나오면 되는 거예요. 페이지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토요일 날 학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제가 페이지 확인해보고 확정되면 그럼 다음 주부터는 복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주부터는. 네, 일단은 알고 있을게요. 자, 어쨌든 그럼 뭐 잘 된 일이네. 일단 반월고는 이번에 시험을 안 보시니까 제가 미리 말한 대로 안 하고 이 시험 범위를 좀 쫓아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복습을 좀 남은 기간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자, 요 세 가지는 중요하다는 점. 자, 제일 첫 번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쌍곡선 배웠는데 얘는 그 타원을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원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쉬울지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풀어보니까 타원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문제 풀어오신 거 한번 그럼 질문 좀 먼저 받고 오늘은 12시 전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오버했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걸 할게요. 자, 질문하세요. 그렇구나.
일단은 채팅창 혹은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건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이야. 이게 저희 그 수업 교재랑 달라서 뭐 17번이요 그러면 17번이 많아요. 예.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요? 뭐 저번에 밀린 것도 괜찮은데? 혹시 저번에 질문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것들? 유형책 15쪽에 7번 가겠습니다. 오늘은 양은 많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써놓으시면 제가 보고 할게요. 유형책 15쪽에 7번 먼저 하겠습니다. 이 문제 보겠습니다. 상균이 좋은데? 자, 15쪽에 7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원점을 지나는 두 점근선이 서로 수직이고, 자, 일단은 점근선이 원점을 지나는데요. 여기 서로 수직이다. 여기까지 끊어봐. 자, 여기에서 저는 몇 가지 추리를 할게요. 자, 저희 추리 첫 번째는요. 자,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이 쌍곡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형일 때는 원점을 지나는데 어떤 평행 이동이 생기고 나면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원점을 지난다라는 건 이제 이 쌍곡선이 기본형이다 라고 알려준 거고, 두 번째, 자, 점근선이 수직이다. 우리가 이제 고1 때 뭘 배우냐면 어떤 두 선이 수직일 조건이란 걸 배워요. 자, 수직일 조건이 뭐냐면요.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 두 초점이 거리가 나와 있네요. 거리. 자, 거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이제 거리가 나왔잖아. 이게 어쩌면 하나의 힌트인데, 지금 우리 위에서 기본형이라고 있죠. 그러면요, 말했지만 이게 기본형은요, 기본적으로 약간 좌우가 대칭입니다. 혹은 위아래가 대칭이에요. 즉,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약간 그 초점의 좌표를 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마지막에 모두 구하라고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초점 사이의 거리가 지금 4루트 3인 거잖아. 그러면요, 아시는 것처럼, 자, 이거의 중점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다고 했죠. 다시, 초점과 초점 사이에는 정 가운데는 중심이 있어요. 근데 거리가 4루트 3이란 말은 요 사이의 길이가 2루트 3인 거예요. 즉, 그 말은 뭐야? 요게 이제 좌표로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모두 구하는 거냐면, 지금 초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즉 위아래로 있는 경우도 어쨌든 요 거리가 2루트 3인 거니까 이 초점의 좌표를 추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모두 구하시오. 자, 크게 두 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타원의 쌍곡선의 기본형. 자, 이겁니다. 자, 플러스 먼저 할까요? 자, 플러스 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의 마이너스 꼴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꼴의 차이점은 그래프 모양의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여기서 한번 초점을 좀 추리해 볼게요. 초점. 자, 이 경우는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초점 구하는 과정을 알고 있잖아. 초점은요, 두 개를 더한 거에 제곱, 두 개를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초점이에요. 여기서 양쪽에다가 제곱을 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이다. 자, 이 시간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뭐 쓸 거냐면 첫 번째 조건인 수직일 조건을 써볼 건데,
혹시 누구죠? 혹시 이거 지환아, 지난 시간에 점근성 구하는 과정 기억나? 자, 점근성 구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각각을 같다라고 두라고 했습니다. 각각을 같다라고 두시면요. 그럼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제곱이 되고 여기서 점근선이 뿔마 두 개가 나옵니다. 즉 풀어쓰자면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직일 조건을 쓰는 거예요. 수직이다라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곱한 게 얼마다? 여기 있을까요?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 식을 정리하시면 a제곱은 b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와서 위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시면 그럼 a제곱은 6이 나오고 b제곱도 6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쌍곡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위에 있는 첫 번째 걸 한 거예요. 지환아 이해하시겠어요, 흐름?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일단 어려울 수는 있겠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뭔가 조금 추리를 해야 돼. 아 이게 기본형이고 점근선이 수직이란 말은 아 이게 이제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구나. 그 다음에 초점 사이에 거리가 나온 걸 통해서 아, 초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구나. 왜 이게 기본형이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양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혹시 밑에 있는 건 지원아 한번 너가 해볼 수 있겠어? 어떠세요, 지원아? 한번 밑에 있는 건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위아래 모양이니까 초점의 좌표가 달라지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제가 기아 영상도 찍고 있는데 제가 화요일 걸 안 올렸더라고. 오늘 한꺼번에 다 올릴 테니까 혹시 뭐 깜빡 졸았거나 잘 못 들은 거는 꼭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쪽 갈게요. 가은이. 자, 18쪽에 있는 22번 문제입니다. 자, 22번 문제는 그 매번 나오는 그 뭐죠? 이제 그리는 뭐 나타내는 그런 도형 구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구해 볼게요. 다시 어, 어, 색깔을 좀 어, 이거 그냥 안 할게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거 뭐야? 자, 이번 문제는 읽어보시면 보통 이 문제는 특징이 뭐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있어요. 이번 문제는 주인공이 M이고 주인공은 보통 X, Y라고 둡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런 조연들이 있는데 이 조연들이 없는 경우는 이제 A, B라고 두는 거죠. 주인공은 X, Y, 조연은 A, B입니다. 그리고 위의 점이니까 대입 한번 할게요.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자, 이제 요거 조연 두 개를 이용해서 중점 m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중점 m, 저희가 이제 요거를 x, y라고 둘 건데요. 실제로 중점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평균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드시면 여기서 보통 이런 관계식이 생겨요. 이런 관계식이. 즉 x는 2분의 a 더하기 4랑 같고요. y는 2분의 b랑 같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b는 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시면 이제 요 자리가 정답이 돼요. 대입하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쌍곡선일 겁니다. 정리해 보시면 요 쌍곡선을 푸시면 돼요. 혹시 가을의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조금 더 도와드리자면 이거 양쪽에다가 4 나누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 마이너스 1인 게 원래 기본이거든.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에 4 곱한 거를 분모 자리에 내리시면 돼요. 다시 요게 4y 제곱인데 이 4 곱한 걸 분모 자리에 내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어쩌면 기본형의 모양이잖아. 아, 표준형이네요. 이동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할 게 있네. 여기서 2 꺼낼 수 있겠네요. 2 꺼내 주셔야겠네요. 그럼 2 꺼내 주시면 분모가 이게 아니라 16이 돼야겠네. 여기도 여기 아니라 x 빼기 2의 제곱이라고 써줘야 좀 모양은 이상한데 요게 약간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표준형 모양이니까 양쪽에 4라던가 나누시면 안 돼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1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상균이 갈게요.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을 쭉 남겨놓으시면 질문 다 받고, 오늘은 막상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나오는 족족. 아시겠죠? 자, 17쪽 갈게요. 자, 17쪽에 19번. 상균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뭔가 딱 봐도 또 뭔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어떤 원 관련 문제 하나가 되게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약간 이게 원이라는 게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나오냐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사실 이 원도 쌍곡 2차 곡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단원 제목이 2차 곡선인데, 이제 오늘 비로소 2차 곡선이 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이란 것도 2차 곡선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얘는 자 고1 때 배웁니다. 원은 특별히. 자, 읽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쌍곡선이 있고요. 자, 이식 보시면 몇 가지 유추할 수가 있네요.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자, 꼭지점의 좌표 여기 3이겠죠. 그리고 초점의 좌표까지도 아마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4랑 마사겠죠. 여기는 마3이고요. 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뭔가 이제 딱 느낌은 오네요. 이게 아마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 같아요. 자, 어쨌든 요렇게 지금 위에 점 P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요렇게 초점으로 선 한 개를 긋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원 한 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오랜만에 접선을 그어서 접점을 Q라고 하고 요 길이를 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PF 프라임 구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약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어떤 내용 하나를 아셔야 돼요. 오른쪽에 필기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뭐 좀 가까이서 배우기로는 고1 때 배우는데, 일단은요 지금 약간 요런 상태거든요. 요런 상태. 자, 요런 상태고 어쩌면 요 길이가 4루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약간 눕힌 겁니다. 자, 어떤 걸 아시냐면 우리가 원인은 중심이란 게 있고, 우리가 이 점을요 접점이라 불러요. 자, 중3 때 배우는데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그으면 첫 번째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자, 90도가 돼가지고 옛날에 그 당시에 뭘 많이 했냐면 이렇게 선을 한 개 더 그어서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요걸 이해했다면 어쩌면 왼쪽 그림에다가 해볼까요? 요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가 뭐다? 여기가 90도라는 걸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자, 이제 뭐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이거든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한번 암산해 보시면, 자, 암산해 보시면 요게 길이가 9가 나와요. 즉 요 길이가 지금 9라는 거야. 요 길이가 지금 9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이제 요 보라 색깔 선을 긋는 순간, 자, 여기 있는 왼쪽 편에 얘 보이세요? 자, 쌍곡선의 정의가 뭐였냐면 요 두 개의 길이의 차이가 일정해요. 즉 9에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 9가 더 긴 거 알고 있잖아. 어쩌면 9에서 PF 프라임 길이를 뺀 게 요게 일정하다라는 게 정의예요. 근데 뭘로 일정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타원은요 장축의 길이랑 같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장축이란 건 없는데 대신에 주축이란 게 있어요. 주축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주축이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요 길이는 이제 꼭지점 사이의 길이니까 여기 6이거든요. 즉 여기서 이 문제의 정답인 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3이에요. 상규라. 혹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저 요 오른쪽에 있는 저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선을 그으셔갖고 오랜만에 피타고라스로 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저 길이가 나오면 딱 보시는 것처럼 이제 쌍곡선의 정의를 딱 쓰기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빼보시면 길이가 6이다, 길이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또 질문하세요. 동현아, 질문 없니? 뭔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자, 질문하세요. 아직 21분입니다. 최소한 30분까지는 질문 받으려고요. 30분까지는. 오늘 넘겨보시면 한 장밖에 안 남아서 한 장밖에. 그러니까 한 장만 하면 되니까. 35쪽에 2-3번. 35쪽이면 개념편으로 보이네요. 35쪽에 2-3번입니다. 자, 35쪽.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식을 만드세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 식 만드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시험 범위가 짧으면 낼 게 없거든요. 그럼 식 만드는 거 잔뜩 내야죠. 종류별로. 자,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자, 0, 루트 5를 지난다. 아마도 대입하는 용도로 보이고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추리를 하자면 이 친구는 기본형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알면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중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중심을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뭐 꼭지점의 중점도 맞고요. 자, 초점의 중점도 맞고요. 심지어 점근선의 교점이랑도 같단 말이야. 자, 두 점근선을 연립해 보시면 교점이 0,0이 나와요. 아, 이거는 기본형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기본형이니까 한번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근데 우리가 기본형인데 일단 기본형의 모양이 또 두 가지가 있잖아. 이제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자, 기본형이니까 요렇게 생겼을 건데 오른쪽이 1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둘 중에 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직은. 일단은 뭐 어떻게 일단 두겠습니다. 이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나온 점근선과 만나볼게요. 자, 점근선 구하는 순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점근선 만나볼게요. 이 식 한번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이고 보시는 것처럼 a분의 b를 2분의 1이라고 두면 딱 저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b는 2b는 a다 라는 식이 나와서 자, a 자리에다가 2b를 대입하시면요 4b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의 순간을 일단은 위에 있는 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 한번 대입해 보면 뭔가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 0, 루트 5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b제곱분의 5가 나옵니다. 아, 고를 수 있겠네요. 이게 맞겠죠? 왜? 오른쪽이 1이 되면 b제곱이 허수가 나옵니다. b가 허수가 나와요. 이 경우는 여기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맞겠네요. 자, 마이너스 1로 가시면요 b제곱이 얼마다? b제곱이 5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b제곱 나왔으니까 이 식을 완성할 수가 있겠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동현아?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추리를 좀 잘해야 돼. 여기는 약간 이런 추리를 좀 잘해가지고 특히 그 중심 구하는 거 이제 타원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종종 존재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봐. 자, 그럼 지원이 한번 가볼까? 자, 유형책 16쪽에 11번 가겠습니다. 자, 유형책 16쪽에 11번. 자, 이 문제요. 자, 이 문제 방금 제가 공교롭게도 동현한테 말하고 왔는데 점근선 나오면 뭘 구할 수 있다? 먼저 중심을 구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셨나요? 지원아? 이것부터 물어보자. 혹시 이걸 몰랐으면 아까 동현이 질문한 그것대로 하시면 돼요. 혹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중심 나오는 거 아셨나요? 지원아? 그건 알고 있어. 그럼 그 다음 가볼게. 두 개 더 하시면요. 2y가 0 나오니까 y 값이 0 나오고 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즉 중심을 알 수 있단 말은 우리가 이 친구의 평행 이동을 안다는 거고 여기서 한번 식의 뼈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평행 이동을 알면요. 이런 식으로 식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역시나 오른쪽이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밑에 보시면 초점이 나와 있잖아. 그럼 초점을 가지고 한번 거슬러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분석해 볼게요. 분석. 자, 요 자리에 기본형 쓰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이거니까 거꾸로 거슬러 오시면 기본형에서는 이거겠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겠죠.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이런 모양이니까 초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Y축 위에. 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슬러 오시면 되고, 자, 거슬러 온 김에 식 하나 만들고 갈게요. 저희가 이 루트 식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초점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 맞나요? 자, 여기서 시간계 나옵니다. 가져오세요. 여기서 시간계 나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또 알고 있잖아요. 구해볼까요? 자, 얘네 둘을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아주 빠르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양쪽에다가 b 제곱 곱하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암산할게요. 자, 뿔마 a분의 b 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a분의 2가 여기 a분의 b가 2분의 1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즉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시면 2b가 a다. 자, 이 식 두 개 연립하시면 끝납니다. 정리해 보세요. 마무리는 계속 나오는 그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약간 이제 마무리 자체는 이제 매번 비슷해요. 초점에서 시가나 점근선 한 번 더 이용하셔가지고 식 두 개 만들어가지고 연립하시면 a제곱, b제곱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식 완성하시고 주축의 길이 구하시면 되겠죠. 자, 또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스타일의 식을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보시면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질문 없나요? 혹시 가은아 또 질문할 거 없어? 그 혹시 하나 물어볼게. 혹시 그 가은이랑 동현이 내일 혹시 5시에 오실 건가요? 혹시 제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좀 마음의 준비라도 할까 하는데 혹시 뭐 미리 오실 거예요, 가은이는? 혹시 동현이는 어떠세요? 오실 거예요? 5시에 끝나고 바로? 어, 일단은 네, 혹시 다른 친구들도 모르겠고요. 네. 혹시 다른 친구들도 혹시 뭐 좀 오프라인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내일 수업 끝나고 잠깐 들르시면 따로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이 6시부터니까 그 전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뭐 기하도 괜찮고 수학 원도 괜찮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더 질문 없으시면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1시 반이고요. 오늘은 딱 한 장 할 겁니다. 실제로 개념편 넘겨보시면 이제 2차 곡선의 뜻이 나옵니다. 사실 그동안은 2차 곡선이란 말을 쓰긴 썼지만 이거 뜻을 몰랐잖아. 뜻이 나오면서 이제 그동안 배운 거 약간 종합 선물 세트 이제 섞여 나올 거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 제가 토요일날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오늘 아마 교과서를 배부해 드렸을 거야. 사실 오늘은 여기 본 교재 숙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풀라고 드린 거니까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화요일까지 어디 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교과서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더라고. 이게 더 줄었어, 심지어 그러면. 더 줄었습니다. 교과서 먼저 풀고 그거 끝나면 또 저희가 매번 푸는 그 교사용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몇 가지 꼭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념편 한번 펴볼게요. 자, 페이지는 40쪽입니다. 개념편 페이지는 40쪽입니다. 40쪽. 자, 한번 교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시 전에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죠. 그동안은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 만이 짧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딱 한 장만 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위에 오늘 한번 좀 같이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준비한 프린트는 없고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위에 제목이 뭐냐면 자, 1단원 제목입니다. 2차 곡선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2차 곡선이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2차 곡선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 첫 번째 포물선. 다들 기억나시나요? 포물선은 간단히 그림으로 묘사하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요 친구들을 포물선이라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타원. 타원은요,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죠. 타원. 세 번째는 쌍곡선. 자, 지난 시간 내용인데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원도 결과적으로 2차 곡선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원은 이제 문제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고1 때 배웠고 그럼 안 나오느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 자체가 2차 곡선의 일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자, 어쨌든 자 이제 요것들이 결과적으로 2차 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 얘네들밖에 2차 곡선은 없어요. 네, 이거는 증명하진 않겠지만 2차 곡선은 딱 네 종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네 종류가. 그리고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시간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2차 곡선의 정의는 좀 더 엄밀한 정의는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xy에 대한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 즉 요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친구들을 2차 곡선이라 부르자는 거야. 실제로 위에 있는 원과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은 이런 꼴, 사실 이 꼴이 저희가 하는 말 중에 일반형이거든요. 전부 다 전개해 놓은 모양. 전부 다 전개하시면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해요. 실제로 바로 이어서 요거 한번 해볼 건데 밑에 있는 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전부 다 일반형이거든. 근데 이네들 모양을 보시면 다 위에 있는 모양으로 묘사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자 2차 곡선은 결과적으로 얘네 4개를 말하는데 일반형으로 표현하자면 요런 꼴로 되어 있는 곡선을 말한다 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뭐가 써있냐면 다시 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써있잖아. 왜 이 조건이 필요하냐면 인수분해가 되면요 이게 2차 곡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밑에 있는 요 참고가 어쩌면 2차 곡선이 아닌 예시들이거든. 약간 일종의 발레. 그러니까 저런 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예시가 첫 번째 1번. 여러분 요 예시는요. 요것도 위에 보시면 요런 꼴이거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는 0인.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오른쪽처럼 인수분해가 돼요. 그리고 각각을 는0 하시며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2차 곡선이 아니라 어떤 1차 함수 2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렇기에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자, 특별히 두 번째 예외는 뭐가 있냐면 위에처럼 저런 꼴이긴 한데 자, 뒤에 있는 자, 요게 지금 뭐냐면요. 뒤에 있는 CD, EF가 전부 다 0인 경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만족하는 근은요 0,0밖에 없어서 이건 사실 곡선이 아니라 점이에요. 점. 이건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간 발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곡선이 아닌 예시인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아직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꼴이지만 이 친구는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번 경우는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도형이 아니에요. 이건 도형이 아님. 자, 얘는 직선임. 밑에 거는 점이다. 3번은 아예 이건 도형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XY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경우들을 제외한 어쨌든 저런 꼴들을 저희가 이제 2차 곡선이라 부르고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어쩌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별표 하나 칠게요. 근데 시험에 여기서 나오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다음 장 한 페이지가 이거고 저희가 남은 시간 이거를 좀 연습을 할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쩌면 자 요런 꼴이면 넷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즉
그게 되는 일종의 조건.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 E, F가 어떻게 돼야지 원이 되는지, 어떻게 돼야지 포물선인지, 어떻게 돼야 쌍곡선인지, 타원인지, 이런 조건들을 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해도 하시고, 정 어려운 친구는 그러니까 여기 표에 있는 조건들을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번 설명도 해볼 건데, 어쨌든 자,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네 문제 보이시나요? 저희 유형편에는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유형편에 몇 문제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복습입니다. 여기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일반형이고,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요 일반형을 뭘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짧게 했었죠.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뭐를 이용해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네 가지는 전부 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시면 다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거 네 가지 한번 모양을 바꿔보시고 얘네들이 어떤 도형인지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올라갈게요. 아시겠죠? 요게 필요하구나. 뭐 타워는 요게 필요하구나. 한번 힌트를 얻어보겠습니다.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문제 한번 표준형 바꿔보시고요. 어떤 도형인지 요건 제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해봐. 그리고 먼저 끝난 친구는 이제 위에 있는 조건과 비교해봐. 이게 쌍곡선인데 그럼 쌍곡선은 약간 시계 모양이 이래야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해할 만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해할 만하다는 거지. 자, 해볼 시간. 자, 2분. 식 바꾸는 거니까 뭐 2분도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2분 드릴게요. 식 바꿔보시면 뭔지 알 겁니다. 저는 약간 설명을 위해서 위에다가 하나 그릴게요. 그 위에 있는 표긴 한데 제가 여기 위에 빈칸에다가 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요 다음 장의 조건 관련 문제가 여기에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네 문제 식 바꿔보시고 요게 무슨 도형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식 바꾸는 거는. 자, 요 일반형의 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2분 드렸고 한번 해보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도와줄까? 자, 예를 들어서 혹시 좋잖아. 자, 1번에 1번 제 식 바꾸시면 혹시 무슨 도형 나오는 줄 아세요? 저거 어떤 도형이 나오거든요. 네, 혹시 1번에 1번 식 바꿔보셨나요? 네. 혹시 그 식의 모양 보시면 무슨 도형의 식인가요? 이거 쌍곡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들 할 줄 아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식 바꾸는 거 저희 연습했잖아요. 자, 저는 약간 암산도 할게요. 중간중간에.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거 지워지고 반대편 이항에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즉 정리하자면 1번식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의 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꼴은요 아시는 것처럼 쌍곡선이에요. 자, 1번은 쌍곡선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혹시 2번은 가은아 이거 어떤 거 나와? 2번? 2번은 요거는 이제 어떤 식 나오던가요? 포물선이죠. 포물선. 자 나머진 제가 할게요. 3번은 원이 나오고 4번은 타원이 나옵니다. 자, 이 식 바꾸는 거는 저희 요 근래 매일 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첫 번째 거는 쌍곡선입니다. 자, 이제 각각의 한번 특징을 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왜 이제 다음 장에서 왔다 갔다 문제. 예를 들어 식에 K라는 문자를 주면서 내가 쌍곡선이 돼야 돼. 내가 포물선이 돼야 돼. 그런 왔다 갔다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데 글쎄 이번에 안 하고 시험 범위가 작아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원래 보통 이런 거는 재미없잖아요. 그냥 식 바꾸면 아는 건데. 그러니까 왔다 갔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위에 표가 써 있지만 제가 위에다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간단하게 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한번 여러분도 한번 뭐 같이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한번 제가 같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밑에 있는 번호 순으로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쌍곡선이라는 친구는요, 일단은 이제 숙제를 많이 해보시고 일반형을 많이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쌍곡선은 약간 요 자리가 좀 특징적이야. 다시, 이 자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자리에 부호가 달라야 돼요. 다시 이 자리에 부호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부호가 만약에 이 자리에 부호가 똑같으면요 사실 이게 이제 타원이랑 같이 하면 되는데 같이 할까요? 타원이 있잖아. 이 자리에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쌍곡선은 왜 다르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형 들어있잖아요. 쌍곡선의 기본형은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기에 저 자리에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고 타원은 가운데가 플러스가 나와서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거를 위에 올라가서 A, B, C, D, E, F로 한번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 여기에 있는 A랑 B의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게 수학적으로 두 개를 곱한 게 음수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반대로 타원 같은 경우는 같이 할까요? 타원은 요 자리에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곱한 게 양수가 돼야 돼. 그런데 타원은요,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 조심할 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원을 보시겠어요? 사실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여담인데 일반적으로 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 요거 집합의 기호 뭔지 아시죠? 타원의 일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타원이라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모양이 원인 거야. 그러니까 타원은 약간 찌그러진 거잖아. 근데 원은 거기서 찌그러짐이 없는 상태가 원이에요. 그럼 자, 원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비교하시면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원도 보시면 보이세요? 원도 일단은 부호가 같아요. 원도 얘네 둘의 부호가 똑같아요. 근데 원은 부호도 같지만 뭐도 똑같냐면 A랑 B도 아예 똑같아야 돼요. 여기가 1이면 여기도 1이 돼야 돼. 이게 달라버리면 어쩌면 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타원은요, 부호가 같으면서 동시에 A랑 B의 크기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는 같지만 다른 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원은요, 같이 해볼까? 원은요, 마찬가지야. 이게 부호 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쩌면 뭐가 되면 A랑 B가 같아지면 A랑 B가 같아지면 요게 이제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타원에서 어쩌면 저게 다르다는 조건을 같다고 바꿔버리면 저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쌍곡선을 이해하면 타원을 추리할 수 있고 그 타원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조건 한계가 생기는데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게 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마지막 한 개 남은 게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은요 보이세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4개는 x제곱이랑 y제곱이 둘 다 있는데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즉 어쩌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 a가 0이던가 두 번째는 b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에 따라서 어쩌면 이제 모양이 나뉘는 거예요. 이제 꼴이 나뉘잖아, 꼴이. y제곱은 4px꼴, x제곱은 4py꼴. 이렇게. 근데 방금 제가 말로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자, 만약에 if a가 0이면 y제곱이 남아있는 거지. 물론 표기하자면 여기서 y제곱은 0 되면 안 되겠죠. 이거 둘 다 날아가면 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a는 0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 b가 0이 아니란 말은 y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서 또 한 개가 있어야 돼. y제곱은 4px죠. 자, y제곱이 있으면 x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x가 d잖아. d는 절대로 0 되면 안 돼요. d가 0 되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산으로 가버려요. 다시 밑의 경우는 a가 0이 아니란 말은 x제곱이 살아있는 거잖아. 그럼 반드시 y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e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하자면 b가 0이 아니란 말은 y제곱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x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물선 관련 조건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위에 써 있긴 한데 이거 4개의 한 가지 공통 조건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발견하셨나요? 이 친구. 밑에 있는 네 문제가 대표적인 네 문제인데 냈다 이게 없죠.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C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 타원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쌍곡선이든 저 x, y는 다 공통적으로 0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제 말씀 이해하셨나요? 쌤, 포물선이 위에랑 달라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b 곱하기 d가 0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b 곱하기 d가 0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결과적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문제 풀 거거든요. 저기 하면 끝납니다. 이제 거기서 이 조건들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다시 한번 쌍곡선은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조건이 많아져요. 쌍곡선은 적어 두 개의 부호만 다르면 돼요. 그런데 타원은요 반대로 부호가 똑같은데 거기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A랑 B랑 달라야 됩니다. A랑 B랑. 만약에 타원에서 A랑 B랑 같아지면 그게 원이 돼요.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이란 거는 타원의 일종인 거지. 그러니까 타원이 더 큰 거고요. 원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형태예요. 그리고 포물선은 약간 유일하게 혼자 약간 튀는데 얘는 일단은 x제곱이든 y제곱이든 둘 중에 한 개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y제곱이 살아있으면 x는 있어야 돼요. 반대로 x제곱이 살아있으면 y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 꺾기리. 그러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그 기본형 떠올리세요. y제곱은 4px야. y제곱이랑 x가 한 파트너입니다. 반대로 x제곱은 4py니까 x제곱이랑 y랑 한 파트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고 저처럼 혼자 한번 흰 종이에다가 몇 번 써보시길 바래요. 생각보다 어려운 말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네 경험을 토대로 그냥 만들어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7-1번처럼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고민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문제를 풀 때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첫 번째 정리부터 하세요. 당연히. 지금 약간 보시면 알겠지만 정리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쭉 전개하신 다음에 동료한끼리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일반형으로 쭉 전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민해 보시면 아 그럼 K가 이래야겠구나. 왼쪽에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바로 할 수 있지만 뭐 방금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얘는 뭐 특별히 어려운 꼴이 아니기 때문에 자, 1분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2차 곡선 이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식 만드는 거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 네 가지를 원 포함 네 가지를 2차 곡선이라 부르는데 이제 중요한 시험 문제는 얘네들의 조건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들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정 모르겠으면 외우시면 돼요. 그 써 있는 걸.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좀 외우긴 아까운 것 같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징을 좀 비교해. 저처럼 비교하세요. 쌍곡선 먼저 하면 타원이 자연스럽게 되고 타원을 하다가 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포물선은 혼자 좀 따로 튀는 편인데 그것도 이제 기본형을 상기하시면 대충 알겠다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 포물선 문제입니다. 자, 혹시 한번 K값 구해보셨나요? 성주가 혹시 K값 뭐 나온 거 있어? 아, 이거 K값 혹시 뭐 나온 거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나? 없군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K가 없다고 정답이? 있긴 한데, 자, 한번 이거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동료한끼리 묶어 보겠습니다. x제곱은 x제곱끼리, y제곱은 y제곱끼리. 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친구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쭉 나열을 하시면 되고, 자, 이번 문제는 뭐라고요? 이게 포물선이 돼야 된다라고 했죠. 자, 포물선이 될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 둘 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둘 중에 한 개가 없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왼쪽이 없어지거나 또는 오른쪽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왼쪽이 없어지면요, K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되겠죠. 또는 오른쪽이 없어지면 K 값이 2분의 1 나오는 거예요. 혹시 맞은 친구 있을까요? 이 문제? 그냥 되게 심플한 문제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가온이 맞으셨고요. 동현이 맞았고. 네, 이제 이런 느낌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 한번 밑에 있는 7-2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이번에는 타원입니다. 자, 타원이 될 조건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정 어려우면 외우시면 돼요. 솔직히 말할게.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외워도 괜찮아요. 어쩌면. 자, 7-2번입니다. 시간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외우지 않아요. 왜? 저는 이걸 이해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수업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밑에 문제가 있더라고. 근데 그 밑에 문제가 저는 되게 신의 한 수라고 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식을 잘 보면 각각의 특징이 보여. 이게 타원은 이렇게 돼야겠구나. 쌍곡선은 이게 돼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특징들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외우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 자,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기 페이지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오늘은 제가 좀 일찍 끝냈으니까 질문 더 하고 가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혹은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시면 오프라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읽어보시면 역시나 K라는 문자가 들어있고 왔다 갔다 문제. 나 타원 되고 싶어. 정리부터 할게요.
자, 한번 전개해서 이렇게 쭉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타원이 되려면 아까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타원은요, 요 자리와 요 자리의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다시 이 자리가 양수면 이 자리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즉 사실은 뭐 바로 쓸 수 있겠네요. 왼쪽은 이미 양수죠. 그 오른쪽이 뭔진 몰라도 양수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타원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얘네 둘이가 똑같으면 안 돼요. 만약에 얘네 둘이가 똑같으면요, K가 1이 돼버리면 이게 원이 돼요. if K가 1이 되면요, 이거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원은 좀 원과 구분을 지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게 정답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한 적 있지만 보통 시험에는 이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럼 자, 어떻게 쓰면 돼요? 기억나세요? 0부터 가다가 1에서 한번 끊고요. 1부터 쭉 가시는 이제 이 표현으로 쓸 수 있어야겠지. 아, 잠깐만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답안지는 더 있네. 잠시만요. K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놓친 게 뭐지? K의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잠깐만. 요게 타원이려면 그쵸. 달라야 돼. 달라야 되고. 이게 지금 답안지에는 요 조건이 있는데 잠깐 이 조건 뭐지? K가 2가 되면 안 되는 건가? K 한번 2 넣어 볼게요. 혹시 안 되는 이유를 좀 발견해 볼게요. 이거잖아. 아, 이게 K가 2를 넘어가면 제가 K 2 넣어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체크해 줘야 되는데 근데 이 조건은 잠깐만. 음, 이 조건은 사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에서는 이 조건을 지금 체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 조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걸 아시는 건 오른쪽이 0이 되면 이거는 더 이상 그 타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3, 자, 3 넣어볼게요. 잠깐만. 한번 3 넣어볼게요. 이게 3일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 아, 3일 때는 오른쪽이 음수가 되네요. 아, 이게 뭐냐면, 이 보라 색깔의 뭐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요 2번, 3번 기억나세요? 2번, 3번 요 상황이 생기는 걸 봐줘야 되네. 그러니까 2번, 3번이 뭐냐면, 오른쪽이 0이거나 음수인 거는 제외를 해줘야겠네요. 죄송한데 이거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이것만 체크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자, 오른쪽이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위에 쓸게요.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여기서 얘를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자, 오른쪽이 여기 쓰겠습니다. 오른쪽을 좀 봐줘야겠네. 이 오른쪽이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자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2번과 3번이 안 생기려면 요 자리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만약에 0이거나 음수가 되면 이거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라 이 보라 색깔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고민하시면 이게 나와요. 이거는 아까 전에 사실 밑에 있는 조건에는 없는데 요런 어떤 발레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있네요. 자, 타원하실 때는 그리고 당장에 밑에 있는 쌍곡선 할 때는 이런 것도 혹시라도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7-2번은 요 2보다 작다는 거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7-3번까지 풀겠습니다. 자, 세 문제 다 풀어드릴 거고 이제 다른 책에 몇 문제 없긴 해요. 한번 집에 가서 마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쌍곡선 조건입니다. 쌍곡선. 자, 한번 쌍곡선이 될 조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쌍곡선은 타원이랑 비교해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타원이랑 비교해서. 역시나 정리부터 하시고요. 이제 조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까지만 풀게요. 자, 이런 조건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7-1번에 저거는 좀 체크를 해야겠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항 가능한 상황에서 0보다 큰 것만 넣는다는 거. 0보다 작아지면, 작거나 같아지면 타원이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저 예외도 약간 문제로 만들어지네요.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끝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방정식이 또 있는데 내가 쌍곡선이야. 그리고 역시나 K의 값을 범위를 구해라. 자, 정리부터 할게요. 정리. 자, K 더하기 3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 마이너스 2K Y제곱은 반대편 이항할게요. 5다. 자, 일단은 아까 저희가 배운 쌍곡선의 조건이 뭐였냐면 요거 두 개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요. 자,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자, 어떻게 즉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요 자리 공식 쓰시면 안 돼요. 아직 요 자리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2 나눠서 요 자리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공식은요 요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풀 줄 아시죠? 요게 이제 고1 때 배운 2차 부등식이라 일단은 요런 조건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아까랑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양쪽에 나눠주시면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기본형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기본형으로 이렇게 그런데 아까 밑에서 말한 것처럼 자, 지금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이거 두 개를 여기가 지금 음수죠. 음수. 근데 쌍곡선은 오른쪽이 음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타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수만 와야 되는 거라 문제가 생기는 거고 쌍곡선은 보니까 음수라던가 양수가 둘 다 가능해서 정리하자면 쌍곡선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같은 유형이지만 조금 더 조심할 거는 타원이야. 다시 쌍곡선은 오른쪽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0 오는 것만 주의하면 돼. 근데 타원은 오른쪽이 0이던가 음수인 어떤 발레가 생기면 타원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약간 같은 유형이지만 타원이 나오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쌍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0인지만 체크하면 돼. 즉 0이 아니면 이 조건만 체크하면 되는 문제라 이번에 정답은 이 문제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숙제 말씀드릴게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숙제를 제가 이제 아까 교과서를 좀 드렸거든요. 자, 교과서를 드렸고, 자, 일단 한번 여기 화면 보시겠어요? 교과서를 제가 일단 준비를 했는데, 다들 보이시나요? 일단은 개념편은요, 방금 했던 40쪽, 41쪽, 뭐 같이 풀었고요. 사실상 42쪽부터겠죠? 사실 뭐 42쪽부터라 보시면 돼요. 즉, 이제 개념편, 유형편 다 해봤자 몇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자, 44쪽에 있는 그 실력 문제는 일단은 빼세요. 제가 이번에 좀 시간 여유가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짧으면 좀 실력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책은 14쪽까지면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4쪽은 한 문제밖에 없고 18쪽도 오른쪽에 세 문제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저희가 다음 수업이 화요일인데 문제가 한 장 반밖에 안 돼요. 다 합쳐버리시면. 한 장 반 정도? 제가 이제 오늘 급하게 교과서 제본책을 준비해드렸고, 두 학교가 그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 하고 먼저 말하자면, 안 하고 친구들, 여기 일단 8쪽까지 한번 풀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49문제라 써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반월고도 마찬가지야. 뭐 설명하시오, 뭐 수행과제, 역량 키우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딱 보시기에 이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이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제외하면 자, 반월고는 7쪽까지입니다. 그런 거 제외하시면 막상 문제가 반월고는 더 적네요. 40 몇 문제밖에 없네. 아마 제외하면 한 30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배운 내용이고, 어쩌면 안 하고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몇 문제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질문 더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시고요. 없는 친구는 마무리하고 화요일까지 꼭 문제 풀어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동현아, 뭐 질문 있니?